어떤 사람이 식욕이 엄청 많아요. 약으로 떨어뜨렸어요. 그거는 약 때문인 건데 얘를 딱 빼면은 이 사람이 바뀐 건 아니니까 식욕 다시 정상화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살이 요요가 필연적으로 오는데 근손실 너무 많이 되면은 이제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요요가 될 때 지방만 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요거 할 때는 꼭 근손실 안 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이 단백질 보충을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했었는데 영 실력이 늘지 않아서 칠판도 구매를 하고 강의 형식으로 관객분도 청중을 초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GLP-1이라는 약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GLP-1이라는 약물을 성분을 약으로 만든 게 요즘에 가장 유명한 위고비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라는 약이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해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이 GLP-1이 어떤 물질인지부터 해서 몇 강에 걸쳐서 이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LP-1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언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GLP-1 관련된 약물들은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GLP-1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의학 용어라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풀네임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과 비슷한 이제 펩타이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호르몬인데 장에서 만들어지는 소장하고 그다음에 대장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자연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그 장에서 프로글루카곤이라는 글루카곤 이란 물질이 생성이 되고 이 프로글루카곤이 이제 몇 가지 효소에 의해서 잘라지는데 어디에서 잘라지냐에 따라서 그게 글루카곤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GLP-2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종의 이제 사촌지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촌지간이긴 한데 하는 일은 서로 완전히 반대됩니다. 글루카곤은 췌장의 알파세포라는 데서 프로글루카곤을 잘라서 만드는데 얘는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GLP-1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효소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데 얘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란 말도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 펩타이드는 우리 몸에 이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고요. 펩타이드가 여러 줄로 붙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펩타이드들이 3차원 구조를 이루면 그때 그거를 이제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미노산 체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LP-1이라는 이제 일종의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소장 말단하고 이제 대장에 분포한 L세포라는 곳에서 주로 분비하는데 이제 L세포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 장이 그냥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이 장에서 이렇게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그 세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십이지장을 이제 K세포,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말단, 십이지장하고 소장 이 시작부에는 K세포가 있고 소장 말단하고 대장에는 L세포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L이라는 게 기원이 뭐 K 다음이라서 L이라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이 이제 영어로 라지 인테스틴인데 그 라지 인테스틴의 L자를 땄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L세포라는 데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이 GLP-1은 우리 몸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리고 음식의 이제 성분에 따라서도 그 분비되는 양상이 다른데 순수한 탄수화물보다는 이제 단백질, 지방, 십이개섬유, 그러니까 몸에 장에 오래 머무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 활동성이 이제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GLP-1의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이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GLP-1은 말씀드린 대로 췌장에서 그 베타세포, 그러니까 베타세포라는 게 췌장에 이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인데요. 이 GLP-1이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걸 이제 촉진시킵니다. 인슐린의 역할이 이 세포 안에 당이 잘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다 보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말씀드렸던 글루카곤, 이거는 이제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만드는 건데 췌장에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걸 억제해서 그래서 혈당을 얘는 올리는 거니까 억제하니까 혈당이 이제 떨어지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런 혈당 조절하는 약물들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저혈당 위험인데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들이 그 당뇨 말기가 되면은 이제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게 되는데 인슐린을 필요한 것보다 너무 많이 투여하게 되면은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인슐린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저혈당을 유발한다는 건데 GLP-1 같은 경우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의 수준에서는 이게 작용하지 않아 가지고 저혈당 위험 없이 안전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식욕과 관련된 건데요.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놀랍게도 단순히 장에서 분비돼서 췌장 쪽으로 가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혈액을 통해 가지고 뇌에 직접 진입을 합니다. 뇌 안에 이 식욕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시상하부라는 곳인데 이 시상하부에 GLP-1 수용체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GLP-1 호르몬이 이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면은 이 시상하부에 식욕을 조절하는 부분에 작용을 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식욕 중추에 작용해 가지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GLP-1 자체가 이 장에서 위장의 운동을 좀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에 아무래도 음식이 더 오래 머무니까 이제 포만감이 이제 증가하는, 그래서 음식을 계속 먹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변화를 유도시켜서 이 식욕이 올라가는 호르몬을 좀 떨어뜨려주고 그 식욕이 떨어지는 그 호르몬을 좀 올려주는 그런 호르몬 패턴을 좀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GLP-1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음식이 들어오면은 L세포에서 GLP-1이 분비되고 이제 혈관으로 해서 혈류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췌장 베타세포로 가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위장 운동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중추신경계 뇌로 가가지고 시상하부에 식욕 감퇴되는 쪽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좋은데 이 GLP-1 호르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2분 정도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 쓰려면 몸 안에 좀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2분 만에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식욕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GLP-1 호르몬을 분해하는 이 효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DPP4라는 효소거든요.
아마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의료인들은 이 DPP4라는 효소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약 중에 가장 이제 뭐 조금 나온 지는 좀 됐지만 한동안 굉장히 핫했던 그 DPP4 억제제들이 바로 요 DPP4를 억제해 가지고 GLP-1이 좀 오래 머물러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했던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내에서 자연 분비되는 그런 건데, 가장 요즘에 이제 핫한 GLP-1 수용체 작용제, 요거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 드렸던 이제 위고비 같은 약이 그런 건데, 요거는 이 GLP-1 이 펩타이드를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DPP4에 잘 안 잘리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GLP-1이 나오면 2분 만에 다 없어지는데, 얘는 만든 구조에 따라서 길게는 지금 일주일까지 갑니다. 주사가 메인이고 먹는 약도 지금 있긴 있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은 일주일 동안 이게 몸 안에서 이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GLP-1을 약간 변형시킨 약물이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처음에 2005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2005년도에 나와서 이제 상용화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와 있는데, 요 중간에 그 아마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 조금 이제 아실 텐데, 이제 삭센다라는 약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 삭센다가 요 GLP-1 그 수용체 작용제 중에 약간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약이고,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하루에 매일 맞아야 돼요, 주사를. 그러니까 이제 방광기가 좀 짧은 거죠. 근데 이제 삭센다보다 이제 다음 세대 약, 요즘에 가장 핫한 것들이 세마글루타이드하고 털제파타이드 이런 약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사를 맞으면 똑같이 주사인데 얘는 이제 일주일이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런 약들이 처음에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이 처음에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되고, 그래서 당뇨에 쓰이고, 그런 다음에 이거 혈당 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욕을 많이 떨어뜨리고 위장관 운동을 저하시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된 건데, 당뇨약, 다른 당뇨약들 예전에 기존에 많이 쓰이는 그런 당뇨약하고 비교를 해도 심혈관 질환을 보호하는 효과가 되게 우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다이어트 약뿐만이 아니라 당뇨약으로서도 아주 획기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핫한데, 둘 다 이제 일주일 주에 한 번씩 맞는 거거든요. 이게 위고비가 있고 오젬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위고비하고 오젬픽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약이에요. 똑같은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약업계에서 약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똑같은 약이라도 뭐 당뇨에 쓸 때는 어떤 용량으로 이렇게 쓰겠다. 위고비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체중을 감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쓰겠다. 이런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걸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허가를 받는 루트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약이라도 이 용량에는 당뇨약, 이 용량에는 비만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는 최종 용량이 이제 뭐 2.3mg 되고, 오젬픽은 이거보다 조금 낮은데 어쨌든 같은 약인, 서로 다른 약은 아닙니다. 그냥 당뇨에 쓰면 오젬픽, 비만약으로 쓰면 위고비. 잘 이해 안 가셔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털세타파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이 하반기에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런칭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덴마크 약이고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 거고, 요거는 이제 일라이릴릭 회사 건데, 얘도 미국에서는 마운자로가 당뇨약, 그
다음에 젯바운드라는 브랜드명으로 이거는 이제 비만약 이런 식으로 런칭을 했는데 너무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냥 마운자로 단일병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성분이다. 터제타파이드하고 세마글루타이드하고 다른 점이 얘는 GLP-1에다가 이제 GIP라는 호르몬에도 같이 작용하는 약간 이제 듀얼 액션인데 십이지장하고 소장 상부에서 이 K세포에서 나오는 건데 얘도 어쨌든 혈당을 좀 떠들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비슷한 작용하는 거를 서로 두 개를 쓰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어쨌든 메인은 GLP-1인데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은 세마글루타이드보다는 터제타파이드가 좀 체중 감량이 조금 더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적용이 확대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약들만 개발하면 막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 뭐 미국이면 FDA, 우리나라면 식약처에 이런 뭐 당뇨병에 쓸 거예요, 비만에 쓸 거예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 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임상시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뇨하고 비만까지 확립됐고 그 다음에 털세타파이드 같은 경우는 수면무호흡증에도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받았지만 수면무호흡 받았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치매 리스크를 상당히 줄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적응증을 좀 이제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성인병하고 관련된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이제 비만 그리고 음주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물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 근데 심혈관 질환을 단독으로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게 뭐 혈당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게 나트륨 배설 증가해서 혈압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 그다음에 비만 좋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최종적인 심혈관 질환의 이제 그 위험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췌장 베타 세포를 기능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얘가 베타 세포를 자극을 하니까 예를 들어 췌장이 어떤 인슐린 공장이라고 치면 GLP-1을 자꾸 줘가지고 얘를 자극하면 이 공장이 자꾸 뭐 예를 들어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면 자꾸 꺼내서 쓰면 그러면 나중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GLP-1이 자꾸 자극하면은 베타 세포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뇨를 더 예방할 수 있다. 그냥 이 혈당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면은 얘가 혼자 용 쓰다가 얘가 이제 아예 그냥 공작물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얘는 그거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이 모든 약물들이 다 이제 부작용이 있죠. 효과가 좋으면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는데 이 GLP-1 약물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식욕이 너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위장관 기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좀 메스꺼리고 소화 안 된 느낌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변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설사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살 빠지는 건 좋은데 이게 안 먹어서 빠지다 보니까 이 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은 다 알겠지만 안 빠져서 빼면 제일 문제가 근손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나는 체지방을 빼고 싶은 건데 이 근손실이 필연적으로 같이 일어나요. 안 먹어서 빼면.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어떤 사람이 식욕이 엄청 많아요. 약으로 떨어뜨렸어요. 그거는 약 때문인 건데 얘를 딱 빼면은 이 사람이 바뀐 건 아니니까 식욕 다시 정상화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살이 요요가 필연적으로 오는데 근손실이 너무 많이 되면은 이제 운동 안 하고 그러면은 다시 요요가 될 때 지방만 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요거 할 때는 꼭 근손실 안 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이 단백질 보충을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GLP-1이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약들이 개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작용 간단하게 얘기 드렸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 GLP-1,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각각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여러 가지 중독적인 행동,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쇼핑에 관련된 욕구도 줄여준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